안녕하세요. 영수실 채널 흰둥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하필 내 삶 속에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가 오게 되었는지 문득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 고통의 한복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애초에 알 필요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감각에 가까울 만큼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고맙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를 통과하며 인생이 동화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뒤틀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찾아온 불안과 우울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피할 수 없이 배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르시시스트를 마주한 경험은 저희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땡큐 베리 머치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이 남긴 의미만큼은 외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적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나를 되돌아보게 한 점. 돌이켜보면 제 안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보다도 적어도 이유 없이 부정당하지 않으려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고결한 사랑이라는 기준 속에서 저는 늘 성실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 욕구는 누군가를 이기고 싶다거나 남들보다 위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기보다는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맡은 책임을 끝까지 해내고 싶다는 간절함에 가까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진심을 정확히 읽어냈고 그 지점을 교묘하게 역이용했습니다.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가스라이팅 속으로 저를 밀어넣었지요. 그러고는 자신이 가진 불안과 우울을 제게 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강박적으로 맞추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 감정을 돌아볼 여유는 점점 사라졌고 대신 그의 기준에 맞추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지적과 비난뿐이었고 참는 일은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어갔어요. 채찍과 당근이 번갈아 주어지는 서커스단의 동물처럼 저는 더 이상 채찍질을 당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감정은 억눌려 무기력해졌고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감정이 제 안으로 점차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내가 설 자리가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다 문득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이라도 늦게 나타나면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져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치고 불안한 상태에서 통제함으로써 안정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안과 분노가 튀어나오는 제 모습은 제가 알던 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려야 숨을 쉴 수 있듯 누군가를 붙잡고 팔을 휘젓고 있는 상태로 말이에요. 뒤늦은 자책과 함께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뒤틀린 그림자만이 아니라 제 안에도 미처 보지 못했던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만 말할 수 없었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 지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분명 고통스럽고 억울한 경험이었으며 분노와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책과 후회의 기억들도 함께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안에 생겨난 뒤틀린 감정들까지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관계 속에서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정작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해왔다는 뼈아픈 사실을 분명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아팠지만 제 삶을 다시 돌려놓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보살피기보다는 자책과 인내에 머물러 있었던 제 모습을 비로소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내 삶이 더 진실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줌. 버티다가 언젠가는 탈이 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 있었지만 현실적인 제약들 앞에서 쉽게 자리를 뜰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감정을 눌러담고 살다 보니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조차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참다 끝내 골마버린 상처가 어느 순간 터져 나오듯 그 일은 이미 제 내면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깊이는 뒤늦게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뒤에야 저는 그 상처의 깊이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기에 제 마음은 불이 난 집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나르시시스트를 반드시 벌주어야 한다는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고 정의라는 이름을 붙인 심판의 욕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 불길이 그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은 그 열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던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괴로웠던 것은 상처보다도 그렇게 다루도록 허용한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그 불길 한가운데를 지나오며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감정은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고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예전에 순수했던 시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후회되는 선택들부터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 무너져 비참해진 제 모습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고치려 애쓰거나 서둘러 의미를 붙이려 하지 않은 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였다면 이런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을 회피하려 했을 겁니다. 즉각적인 욕구를 채워줄 관심과 칭찬, 성적 자극이나 도파민을 분출시킬 대상을 찾아 나서거나 평생을 거짓말과 남 탓 속에서 살아갔을 수 있지요.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찰이나 변화는 끝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왜곡된 삶은 그대로 이어졌을 겁니다. 반면 저는 제 안에서 벌어진 이 모든 모습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미화하거나 도취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이 환경 자체가 원망스러울 때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마저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하늘을 맑게 만들겠다고 바람을 밀어내려 애쓰기보다 그 비를 맞은 채로도 끝내 길을 잃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처럼요. 아프지만 그럼에도 나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감각. 그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에 저는 조심스럽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굴러 떨어지는 돌을 다시 밀어 올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고난과 시련이 반복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야? 되돌리고 싶어. 정말 싫다 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상처가 이만큼 깊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안과 함께 나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 앞에서 조심스럽게 감사해 봅니다. 세 번째,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 점. 겉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성공과 권력을 좇고 기회 앞에서는 신념 없이 몸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 그 힘으로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고 통제하며 갑질하듯 관계를 다뤄 나가기도 하지요. 가면을 워낙 능숙하게 쓰기에 사업이나 조직 안에서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공의 균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가 누군가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쉽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의도적으로 흘러들어오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든지 말이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살 수 있지? 인과응보, 자업자득은 다 거짓말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인간도 저렇게까지 몰두하며 살기는 하는구나. 거짓이든 진실이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삶을 이어나가는 집요한 만큼은 부정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말이에요. 물론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과 감정을 잘라내고 관계를 도구처럼 쓰는 태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돌리는 삶은 결코 닮고 싶은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집중력만큼은 냉정하게 분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가 가치를 버리고 일에만 몰두해 올라간 자리라면 나는 균형을 잃지 않은 채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멀리 나아가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생각도 가능해집니다. 너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는 없지. 고작 너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삶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너 옆에서도 버텨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이유는 없잖아. 분노는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방향을 틀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삶의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를 이기겠다는 소모적인 복수심도 아니고 끝없는 비교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자기 파괴도 아닙니다. 그에게 짓밟히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 숨이 막혀도 다시 한 발을 내딛겠다는 결심. 그건 패배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만이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네 번째, 지지해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 경험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네가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로 또 한 번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더 힘든 적도 많았어. 배웠다고 생각해. 너도 조금 더 맞춰줬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듯.
저 역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부모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비위를 더 잘 맞춰줬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 네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봤을 때도 너가 싫은 점이 있었을 수 있지. 그 말들은 저를 또다시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이미 한계 이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도 도대체 어디까지 더 맞추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처럼 느껴졌죠. 그 시기 저는 정말 제 안에서 문제를 찾으며 끝없이 헤맸습니다. 2번, 3번, 100번씩 스스로를 의심하며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확인하려 애썼지요. 직장 동료에게, 선후배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까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다 상담을 하며 끊임없는 자괴감과 불안 속에 갇혀있는 내담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별빛마저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암흑 같은 사연들 속에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버티어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 말을 내담자분들께 전하면서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켠이 함께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시절의 나에게는 그렇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기억이 떠올라 은은한 슬픔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정작 제 아픔을 드러내고 위로받는 데에는 많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를 온전히 지지해줄 내면에 힘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입니다. 기억에 남는 내담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가 우리가 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그 역할을 해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라고요. 저도 이제는 그 말처럼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네이버 카페 바람영혼수선실에 오셔서 다양한 대처 글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